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고 듣다 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끝까지 들어야만 알 수 있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 가난하지만 순박한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생 끝에 한 처녀와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신부 대신 찾아온 것은 얼굴 없는 처녀였습니다. 왜 그녀는 밤마다 총각의 곁을 찾아온 것일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산과 들이 푸르고 안개가 자욱한 작은 마을에 이름 없는 가난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농사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드디어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지요. 총각아, 고생 많았다. 이제 내 가정도 행복하게 꾸리거라. 그래, 그대도 이제 장가가니 든든하겠구나. 총각은 기쁨과 설렘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신부는 고운 모습에 마음씨도 착하다는 소문이 자자했기에 총각은 그날 밤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 혼례를 마친 총각은 신방에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등잔불이 깜박이며 신부의 가녀린 모습이 비쳤습니다. 총각은 수줍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나의 아내요. 나 같은 서툰 사내를 받아주어 고맙소. 그러나 신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천천히 총각 곁으로 다가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총각은 이상히 여겼지만 첫날 밤이라 부끄러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구려 허나 괜찮소. 천천히 마음을 열어주면 되지. 총각은 살며시 신부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등잔불이 흔들리며 비춘 그 얼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도 코도 입도 없는 매끄럽고 창백한 하얀 얼굴. 총각은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인가.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 없는 처녀는 조용히 그의 곁에 누워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은 지나갔습니다. 닭이 울고 햇살이 비쳤을 때 총각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총각은 머리를 싸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본 것이 꿈이었단 말인가? 아니, 너무나도 생생했는데. 그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총각은 일부러 등잔불을 끄고 기다렸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아무 일도 없기를, 오늘은 제발 평온하기를. 하지만 자정이 가까워지자 방문이 삐걱 열리며 서늘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얼굴 없는 처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총각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시오? 대체 누구란 말이오? 처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총각 곁에 와서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총각은 겁에 질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기운에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 총각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대체 왜 나에게 오는 것이오? 내 아내는 어디 갔단 말이오? 그러자 처음으로 처녀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아니다. 총각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누구란 말이오? 처녀는 고개를 떨군 채 다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그저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이상한 일은 매일 밤 반복되었습니다. 밤마다 나타나서 총각 곁에 누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새벽이 되면 사라져 버리는 얼굴 없는 처녀. 총각은 점점 기력이 쇠해갔습니다. 낮에는 두려움에 떨며 사람들을 피했고 밤에는 공포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총각 얼굴이 파리해진 것 좀 보라. 혹시 귀신이 쓰인 건 아닐까? 총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정말 귀신인지 아니면 미쳐가는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얼굴 없는 처녀. 그리고 점점 미쳐가는 총각. 과연 그녀의 정체는 무엇이며 총각은 이 기이한 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점점 더 깊고 어둡게 흘러가게 됩니다. 얼굴 없는 처녀가 나타난 지 어느덧 일주일. 총각은 낮에도 웃지 못했습니다. 눈 밑은 검게 꺼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아이고, 총각 얼굴이 왜 저리 말랐대? 글쎄 말이야. 장가간 지 얼마 안 됐다더니 밤마다 잠을 못 자는 모양이구먼. 혹시 신부한테 애정 공세 심한 거 아냐? 사람들은 웃으며 농담했지만 총각의 눈빛은 죽은 듯 어두웠습니다. 총각의 노모는 아들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얘야, 대체 무슨 일이냐? 장가간 첫날 밤부터 얼굴이 저리 초췌해서야. 무슨 병이라도 걸린 게냐? 총각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밤마다 이상한 처녀가 제 방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제 아내가 아니옵니다. 얼굴조차 없는 기이한 존재입니다.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얼굴이 없는 처녀라니, 설마 그 전설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니?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게 겁주려는 게 아니다. 허나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단다. 옛날 이 마을에는 가난하지만 고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억지 혼인을 강요받다가 혼례날 밤 비극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그 처녀는 억울하게 죽은 뒤 밤마다 신방을 떠돌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이 사라져버려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고 전하지. 그래서 얼굴 없는 처녀라 불렀단다. 총각은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게 오는 여인은 바로 그 원혼이란 말입니까?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원혼에게 휘말리면 살아남기 어렵다. 밤마다 오는 그 처녀를 피해야 한다. 부디 스님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어보거라. 며칠 뒤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총각 집에 귀신이 드나든다더라. 밤마다 얼굴 없는 여자가 나타난다지? 아이고 무섭다. 옛날 그 억울한 처녀의 원혼이 아닐까. 하긴 그 이야기가 헛소문만은 아니었을 게야. 사람들은 총각 집 앞을 지나가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총각은 더욱 고개를 숙이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각은 결국 산속 절을 찾아갔습니다. 절은 안개 속에 잠겨 신비롭고도 음산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그곳에서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총각을 찬찬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얼굴빛이 사나운 기운에 잠식되었구나. 말해보거라. 무슨 일인가? 총각은 울먹이며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노승은 잠시 눈을 감고 연부를 외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총각은 벌벌 떨며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제 목숨을 부지할 길은 있는 겁니까? 노승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그녀의 사연을 들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네. 다만 그녀의 입을 열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야. 총각은 절을 떠나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얼굴 없는 처녀. 그녀가 말한 단 한마디. 나는 내 아내가 아니다. 그 말 속에는 어떤 슬픈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 총각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어쩐지 그 처녀의 눈물 어린 침묵이 떠올라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마을은 소문으로 떠들썩했고 총각은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모든 기이한 사건은 오래전 비극으로 죽은 한 처녀의 원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총각은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사연을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이대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다음 장에서 드디어 총각은 얼굴 없는 처녀에게 직접 사연을 묻기로 결심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울려 퍼지게 되지요. 밤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총각은 방 안등잔불을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손이 덜덜 떨렸고 심장은 쿵쿵 요동쳤습니다. 한밤중 바람이 스르르 불어오며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얼굴 없는 처녀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총각은 숨을 삼켰습니다. 처녀는 소리 없이 다가와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늘은 달빛이 등잔불과 함께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 아니 얼굴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매끄러운 흰면. 그 위에 어렴풋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총각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그대 대체 누구요? 왜 내 곁에 오는 것이요? 처녀는 잠시 침묵하다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곳 사람이 아니오. 총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곳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어디서 온 것이요? 처녀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혼례를 치르던 처녀였소. 그러나 그날 밤 나는 얼굴을 잃었지. 총각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혼례를 치르던 처녀가 얼굴을 잃었다니. 그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총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옛날 그 비극의 주인공이란 말이요? 처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흰 얼굴에서 눈물처럼 맑은 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사랑하지도 않는 사내에게 억지로 시집을 가야 했소. 그날 밤 나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가족을 위해 마을의 체면을 위해 아무 말도 못했지. 결국 혼례날 밤 나는 신방에서 목숨을 잃었소. 누군가의 손해 아니면 내 스스로의 선택이었는지조차 이제는 기억나지 않소. 다만 마지막 순간 내 얼굴은 빛을 잃고 사라져 버렸소. 총각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원한 때문에 이곳을 떠돌고 있는 것이요?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방은 나의 마지막 신방과 닮았소. 그래서 매일 밤 나는 이곳으로 끌려오듯 오는 것이오. 총각은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이 처녀는 오래전 비극으로 죽은 원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총각의 마음속에는 기묘한 연민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존재임에도 처녀의 울음과 고백은 너무도 애처로웠기 때문입니다. 총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의 사연을 들었소. 만약 그대가 원한다면 내가 도와 억울함을 풀어주겠소. 그대가 더는 이승을 떠돌지 않도록 내가 힘을 다하겠소. 처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록 얼굴은 없었지만 그 순간 그녀의 흰 얼굴 위에 희미하게 눈빛 같은 것이 반짝였습니다. 정녕 그렇게 해주겠소? 그렇소. 두렵지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소. 그대가 억울함을 품은 채 떠돌아다닌다면 이 마을에 누군가 또다시 피해를 입을 것이오. 그러니 내가 돕겠소. 잠시 침묵하던 처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해주시오. 첫째, 내 죽음의 진실을 찾아주시오. 둘째, 나를 억지로 묶었던 혼례의 굴레를 끊어주시오. 셋째, 나를 기억해 주시오. 이름 없는 얼굴 없는 영혼으로 남지 않게. 총각은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약속하오. 그대의 사연을 풀어주고 반드시 그대를 기억하겠소. 그날 이후 처녀는 예전처럼 침묵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찾아와 조금씩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총각은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제 이 기묘한 만남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비극을 풀기 위한 여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두렵지만 도망칠 수는 없다. 그녀의 죽음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총각은 어머니께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이 마을에서 혼례날 죽은 처녀가 있었다고 하셨지요. 그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십시오. 어머니는 얼굴빛이 굳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래된 금기다. 괜히 입에 올리면 재앙이 따른다고들 하지 않느냐. 하지만 어머니 이미 그녀가 제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더는 피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잠시 침묵하던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마을 유지의 집에 한 처녀가 시집을 갔단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곱고 얼굴도 어여뻤다. 그러나 혼례날 밤 그만 신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총각은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뭐라 했습니까? 누가 죽였다고 했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유지 집안의 권세가 두려워서 모두 입을 닫아버렸지. 그리하여 처녀의 혼은 풀리지 못하고 떠돌게 된 것이다. 총각은 두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처녀의 사연, 그리고 침묵한 마을 사람들. 그는 분노와 연민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총각은 장터로 나가 사람들에게 은근히 물었습니다. 옛날 유지 집안에서 혼례를 치르다 죽은 처녀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서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런 예질은 있는 게 좋지. 쓸데없이 캐묻다간 화를 입을 게야. 맞아. 괜히 그 집안 험담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 줄 알고. 그래도 들은 말이 있긴 하지. 그날 밤 처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누군가 목을 조른 흔적이 있었다고. 사람들은 곧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총각이 더 캐묻자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총각은 장터 한복판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다. 이 마을은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날 밤 처녀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총각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죽음에는 타인의 손이 닿아 있었다는 소문이 있어.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어? 처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은 안개처럼 흐릿하오. 숨이 막히는 듯 답답했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소. 다만 신방에 들어온 발자국 소리만은 분명히 들었소. 그것은 신랑의 발자국이 아니었소. 총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대를 죽였다는 말이오. 처녀는 눈물처럼 맑은 물방울을 흘렸습니다. 부탁하오. 진실을 밝혀주시오. 나는 억울한 혼이 아니라 이름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소. 총각은 다시 절을 찾아갔습니다. 노승은 그의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점 원혼의 기운이 너를 감싸는구나. 그러나 이제 물러설 수 없을 게다. 진실을 밝히려면 그 집안의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 그렇다면 제가 죽음을 무릅써야 한다는 말입니까? 노승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렵더라도 가야 한다. 그대가 아니면 그녀의 혼은 영영 풀리지 못할 것이니. 총각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얼굴 없는 처녀의 죽음 뒤에는 마을 유지 집안의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음을. 그는 혼잣말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내가 이 일로 목숨을 잃더라도 그녀의 한을 풀어주리라. 총각은 드디어 유지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붉은 기와 잘 다듬어진 정원. 그러나 그 웅장함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곳에 그녀의 죽음의 비밀이 숨어 있겠지. 두렵지만 발을 떼야 한다. 어둑해진 저녁, 총각은 몰래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풀벌레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며 안채로 향했습니다. 총각은 유지집 안쪽에서 낯익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바로 얼굴 없는 처녀가 말하던 마지막 신방과 닮은 곳이었습니다. 그 방은 오래 닫혀 있었는지 거미줄이 드리워져 있었고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 안에 무언가가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곳이구나. 그녀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방. 이 안에 진실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는 방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방 구석 오래된 장롱 틈에서 녹슨 비녀 하나가 나왔습니다. 비녀 끝에는 마른 피가 얼룩져 있었습니다. 총각은 손에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신부가 쓰던 장신구다. 피가 묻어 있다는 건 누군가 이걸로 해쳤다는 뜻 아니겠는가? 그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총각은 재빨리 장롱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삐걱 열리며 중년의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방은 아직도 귀신 들린 것 같아 섬뜩하구먼. 그날 일이 새어나가면 큰일이지. 차라리 이 방을 불태워 없애버렸으면. 총각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말은 집안 사람들이 처녀의 죽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인이 나가자 총각은 땀에 젖은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이 집안은 진실을 숨기고 있다. 그날 밤 처녀는 다시 총각 앞에 나타났습니다. 총각은 비녀를 내보였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그대의 비녀 아닙니까? 처녀는 비녀를 보더니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맞소. 내 혼례날 머리에 꽂았던 비녀요. 그런데 피가 묻어 있다니. 총각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이 비녀로 그대를 해친 것이오. 그대는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의해. 처녀의 흰 얼굴 위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잃었구나. 억울하게 죽은 자는 자신의 모습을 잃는다지. 총각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처녀의 죽음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 살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범인이 누구인지 왜 그녀를 죽였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비녀 피 숨기는 집안. 진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더 큰 어둠이 기다릴지도 모른다. 피 묻은 비녀를 손에 넣은 뒤 총각은 며칠 동안 마을을 돌아다니며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총각이 괜히 귀신 일에 휘말린다지. 맞아. 얼굴 없는 처녀가 밤마다 따라다닌다잖아. 가까이 하면 재수 없을 거야. 괜한 일 캐묻다 목숨 잃는 거지.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상책인데. 총각은 혼자였고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두려움에 입을 닫았구나.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녀의 원혼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그날 밤 얼굴 없는 처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총각은 비녀를 손에 들고 물었습니다. 이 피 묻은 비녀 분명 누군가 그대를 죽이는 데 쓰였소. 그대 기억 속에 단서가 없어? 처녀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또렷하오. 무겁고 거친 발소리. 신랑의 것은 아니었소. 하지만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소. 총각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겁고 거친 발소리라면 젊은 사내가 아니라 장정이나 나이든 자의 발걸음이겠지. 다음 날 총각은 마을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처음엔 말을 피했으나 결국 낮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날 혼례날 밤 나는 우연히 유지 집 앞을 지나다 누군가가 신방으로 몰래 들어가는 걸 보았다네. 누구였습니까? 대체 누구였습니까? 노인은 손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유지의 친형이었다. 술에 취해 동생의 신부를 탐하려 들어간 것이었지. 그러나 그날 새벽 처녀는 죽어 있었네. 사람들은 알면서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지. 권세 있는 집안에 맞섰다간 우리 모두가 목숨을 잃을 테니. 총각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분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욕망에 사로잡힌 자의 손에 억울하게 죽은 것이군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총각의 집 앞에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마당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가 담 너머로 중얼거렸습니다. 괜한 일 캐묻지 말거라. 내가 죽고 싶지 않다며. 총각은 이불 속에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 집안이 나를 경계하기 시작했구나. 하지만 멈출 수는 없다. 총각은 처녀에게 노인의 증언을 전했습니다. 그날 신방에 들어온 이는 유지의 친형이었다. 그는 술에 취해 그대를 탐하려 했고 결국 그대는 그 손에 죽었을 것이다. 처녀는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그날 밤 얼굴을 잃은 채 이승을 떠돌게 된 것이구나. 내 억울함을 알면서도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구나. 방 안에 서늘한 바람이 일었습니다. 총각은 그녀가 분노로 휩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하시오. 그대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리다. 그러니 나를 믿으시오.
처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오. 내 이름은 연화. 부디 나를 얼굴 없는 혼이 아니라 연화라는 이름으로 불러 주시오. 총각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하 내가 그 이름을 잊지 않으리다. 총각은 이제 명확히 알았습니다. 연화라는 이름의 처녀는 권세에 취한 유지의 친형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 사실은 온 마을이 알면서도 덮어버린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은 여전히 권세를 쥐고 있었고 총각은 이제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연하의 이름을 지켜야 한다.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 설령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다음 날 총각은 장터 한복판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물건을 사고 파는 북적임 속에서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나는 오래 숨겨져 온 진실을 알고 있어. 얼굴 없는 처녀의 정체 그녀는 바로 연하여. 그녀는 유지의 친형에게 욕을 당하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것이오.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유지의 집안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 쉿,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목숨을 잃고 싶으냐? 저 총각이 미쳤구나. 그 집안에 맞서다간 화를 자초할 게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총각을 외면했습니다. 그날 밤 총각의 집 창문에 돌멩이가 날아들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마당에 드리워졌습니다. 내 목숨이 아깝거든 입을 다물어라. 죽은 자의 일에 발 담그다간 너도 곧 죽는다. 총각은 몸을 떨었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렵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다. 연하의 원혼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총각의 어머니는 아들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얘야, 제발 그만두어라. 연하의 한은 내가 풀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괜히 덤볐다간 내 목숨만 잃을 게다. 그러나 총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그녀와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억울함을 풀고 이름을 기억해 주기로 말입니다. 이 약속을 저버리면 저는 평생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연화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총각은 피 묻은 비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연하여 이제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외쳤습니다. 비록 모두가 두려워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맙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영 이름 없는 혼으로 떠돌았을 것이오. 그러나 진실을 말한 자는 언제나 고통을 당하지 않던가요. 총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설령 내가 죽는다 해도 그대의 한을 풀 수 있다면 후회하지 않겠소. 연화는 눈물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총각의 외침은 순식간에 마을 전역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였지만 두려움 때문에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유지 집안은 경노했습니다. 그들은 총각을 불러들여 협박했습니다. 내 놈이 감히 우리 집안을 욕보이다니. 죽은 자는 이미 죽은 자다. 쓸데없는 소리를 계속하면 내 목숨이 위험할 것이다. 그러나 총각은 굳세게 대답했습니다. 죽은 자를 2번 죽이는 것은 산자의 죄입니다. 연하는 아직 이 마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녀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 한 나 역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총각의 집은 불길에 휩싸일 뻔했습니다. 누군가가 집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이웃들이 달려와 겨우 불을 껐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건 분명 유지 집안의 짓일 거야. 저 총각이 큰 화를 불러오겠구나. 총각은 재를 뒤집어 쓴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연하여 이것이 나의 대가인가. 허나 두렵지 않다. 나는 끝까지 가겠다. 총각은 드디어 진실을 세상에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떨었고 유지 집안은 분노하여 총각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폭풍우에 휘말렸습니다. 천둥이 산을 울렸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총각은 홀로 집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이 흔들리고 빗물이 들이쳤습니다. 이제 더는 숨을 수 없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리라.
총각은 비에 젖은 길을 따라 유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피 묻은 비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택 앞에는 하인들이 서 있었지만 폭우 속이라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과감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지와 그의 형을 불러내라.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잠시 후 유지와 그의 형이 나타났습니다. 등불빛에 드러난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이리까지 와서 우리 집안을 욕보이다니. 죽은 여자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우리를 모욕해. 당장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해라. 총각은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연하의 피가 묻은 비녀요. 그대가 신방에 들어가 그녀를 죽였다는 증거다. 유지의 형의 얼굴이 흉측하게 굳었습니다. 감히 이 증거 하나로 나를 모함하려 드는 것이냐? 하인들이 몰려들어 총각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등불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희미한 여인의 형상이 드러났습니다. 얼굴 없는 처녀 연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흰 얼굴에는 여전히 눈, 코, 입이 없었지만 눈물처럼 검은 자국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 귀신이다. 얼굴 없는 처녀다. 그들은 뒷걸음질치며 도망쳤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연하다. 너희가 억울하게 죽인 신부, 연하다. 왜 나의 목숨을 앗아갔느냐? 유지의 형은 공포에 질렸지만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헛개비 주제에 감히 나를 신문해.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총각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연하는 마지막 순간 신방에 들어온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했소. 그것은 신랑의 것이 아니었소. 무겁고 거친 발자국 바로 그대의 것이었소. 유지의 형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맞다. 내가 그날 술에 취해 신방에 들어갔다. 그녀는 나를 거부했고 나는 분노하여 목을 졸랐다. 그 순간 그녀는 쓰러졌고 얼굴이 창백하게 사라져버렸다. 나는 두려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숨겼다. 유지는 경악하며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어찌 그런 짓을. 연화는 얼굴 없는 흰 얼굴을 들어 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얼굴 없는 혼이 아니다. 나는 연하다. 그 순간 흰 얼굴 위에 서서히 눈과 코와 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어린 그러나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연화의 얼굴은 빛을 내며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미소가 총각을 향했습니다. 고맙소. 나를 기억해주고 진실을 밝혀주니여. 나는 이제 한을 풀고 떠나리다. 총각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하여 부디 저승에서는 평안하소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리다. 그날 밤 연화의 원호는 마침내 해원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힌 대가로 마을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유지의 집안은 몰락했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잊지 못했습니다. 총각은 비록 고통을 겪었지만 한 여인의 억울한 혼을 풀어준 사내로 기억되었습니다. 얼굴 없는 처녀 연화의 한은 풀렸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되찾아 평안히 떠났고 총각은 그 약속을 지킨 사내로 마을의 길이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며 우리에게 한 가지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침묵은 죄를 키우고 용기 있는 자만이 원혼을 위로할 수 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업데이트되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야담원에 또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